안녕하세요. 저 EDB에서 기술 영업 담당하고 있는 김범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EDB뿐만 아니라 포스트그레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HA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레플리케이션, EFM, 패트로니, PGD, 바만 이렇게 5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사실 EFM이랑 패트로니, PGD, 바만 4가지인데 이 4가지의 기반의 기술이 레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레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미 이해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안 계신 분들 있으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레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나서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EDB 소속이다 보니 좀 특혜를 받아서 시간을 30분 받았어요. 근데 5개를 해야 되니까 10분에 하나씩 해도 시간이 좀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민우 팀장님 막 숨차 하시면서 막 달려가셨는데 저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말이 빠르거나 해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또 중간에도 데모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데모 중에 텍스트 그 커맨드가 있는데 이 라인이 좀 작아서 좀 뒤에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을까봐 좀 걱정을 했어요. 제가 키울 수 있는데 최대한 키웠는데 일단 근데 그 내용을 다 커맨드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얘가 제가 몇 자 정도 치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EFM, 패트로니, PGD는 HA 솔루션이고요. 바마는 백업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HA 솔루션 아키텍처를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서 백업도 하나의 아키텍처의 일부이기 때문에 바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데모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 솔루션 중에 EFM이랑 패트로니는 피지컬 리플리케이션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PGD는 로지컬 리플리케이션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리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로지컬 리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조금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바만은 백업 솔루션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피지컬 리플리케이션이랑 알싱크, SSH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백업을 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플리케이션입니다. 피지컬 리플리케이션, 물리복제라고도 하는데요. 물리복제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프라이머리랑 완전히 똑같은 레플리카를 제공한다. 레플리카가 똑같다는 말이니까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좀 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완전히 똑같은 레플리카를 제공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완벽하게 똑같지 않은 레플리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른 복제 성능을 제공한다라는 건 일단 로지컬 리플리케이션, 제가 말씀드렸죠. 피지컬 리플리케이션, 로지컬 리플리케이션 복제 2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피지컬 리플리케이션은 로지컬 리플리케이션보다 훨씬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유는 뭐 그런 거죠. 그냥 물리적으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 내용을 자기는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전달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뭐 구성도 훨씬 심플하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크게 동기 형태랑 비동기 형태의 레플리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레플리케이션은 첫 번째 비동기 형태는 프라이머리가 데이터가 변경되면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레플리카의 신호를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는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자기가 변경된 것들을 계속 수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전달을 하면 이어서 레플리카가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하는 방식은 비동기 방식이고요. 동기 방식은 프라이머리에서 변경된 걸 레플리카에 전달을 하면 그 레플리카에서 그 신호를 받아서 다 작업이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됐다라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기다렸던 프라이머리가 이어서 다음 작업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싱크 혹은 동기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 동기 모드는 완벽하게 똑같은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완벽한 레플리카를 제공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형태의 비동기 레플리카는 보통 DR을 구성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의 동기 형태는 보통
기간계 그냥 일반 시스템들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경우가 좀 일반적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프라이머리에서 변경된 내용을 월센더가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월센더에서 전달된 내용을 월 리시버가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어져 있고요. 동기인 경우에는 월 리시버가 받은 신호를 커밋됐다는 신호를 전달하면 월 센더가 받아서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비동기든 동기든 모두 다 보통 문서에 보면은 eventually라는 말을 써요. 결국은 똑같아집니다. 약간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똑같아진다라는 의미로 완벽한 레플리카를 제공합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 복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물리 복제는 프라이머리는 리드 라이트가 다 가능하지만 레플리카는 리드만 가능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와 비교해서 논리 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논리 복제는 아까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똑같은 레플리카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물리 복제 대비 논리 복제는 특정 테이블만 복제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CDC 솔루션, 뭐 OGG나 셔플렉스 같은 그런 CDC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 복제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보통 뭐 OGG도 이기종 복제를 지원하는 것처럼 논리 복제는 이기종도 지원을 하고 버전이 달라도 그 다음에 플랫폼이 달라도 실제로 복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은 예를 들면 마스터가 한 5테라쯤 되는데 나는 5테라가 다 필요 없고 5테라 중에 한 개 테이블만 난 복제를 하고 싶어라는 니즈가 있을 때 그럴 때 로지컬 리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게 적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또 하나의 특징은 퍼블리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퍼블리셔, 게시자가 데이터 변경된 내용들을 전달을 하면 월센더가 전달을 하고 얘가 빔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얘가 LCD라서 빔이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월센더가 전달한 내용을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로지컬 리플리케이션은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기가. 그 다음에 모든 테이블을 전달한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달을 해야 되는 테이블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게 셀렉트인지 인서트인지 업데이트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성능이 지연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지컬 리플리케이션보다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내가 전달하는 T1 테이블이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내용만 전달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내가 특정 테이블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인서트인 경우에는 그러면 위에서 인서트가 됐으면 인서트 문을 밑으로 전달해 줍니다. 복제 서버 쪽으로 전달해 주면 그 인서트 문을 다시 얘가 재수행해요. 그래서 재수행한 내용들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건 레플리카 쪽도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라고 하는데 구독자도 역시 리드 라이트가 가능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버가 모두 다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다. 이 특징을 이용해서 모두 다 액티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기능을 이용해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PGD는 로지컬 리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액티브의 아키텍처를 이제 구현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복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EFM이라고 하는 HA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EFM은 페일 매니저라고 해서 페일 매니저는 이제 EDB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이고요. 얘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3개의 노드로 3개의 DB를 서비스를 하다가 프라이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페일오버 시켜주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EFM의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그리고 자동 복구 지원을 이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잡하게 막 사람이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제를 사용하는 게 약간 그런 이유 때문에 복제를 기피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고객사들이. 왜냐하면 페일오버가 되고 나면 이 이전에 프라이머리였었던 노드는
자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3대로 운영을 하다가 2대로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원래 올드 프라이머리 장애가 났었던 프라이머리를 복구를 보다 좀 손쉽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출시도 안 됐지만 다음 버전에서 출시 예정인 PG 리와인드라는 기능도 추가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PG 리와인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그러니까 DB가 페일오버가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프라이머리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데 실제로 만약에 5테라쯤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기존의 데이터도 5테라에서 아주 레코드 하나, 2개 정도만 다르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존재해요. 그렇지만 조금만 달라도 레플리카로 다시 붙이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달라진 부분들만 수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PG 리와인더고요. PG 리와인더를 이용해서 복구를 하면 5테라를 새로 다시 땡겨야 되는 일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PG 리와인더를 이용해서 먼저 복구를 시도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PG 베이스 백업을 이용해서 백업을 다시 받아서 레플리카를 구성하는 근데 커맨드 하나 정도를 수행하면 그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이후에 데모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EFM에 접속을 할 때 세 대의 노드가 있지만 프라이머리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어플리케이션 접근하는 방법은 벌추얼 IP를 가지고 있어서 이 벌추얼 IP를 이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EFM이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은 페일오버를 시켜서 프라이머리를 선택하고 그 프라이머리에 VIP를 세팅해주는 역할까지 EFM이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프라이머리로 승격이 되고 나면 그 VIP를 프라이머리 세팅을 해주게 되고 그 VIP만 바라보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항상 접속을 하면 프라이머리 쪽으로 접근을 하도록 되어집니다. 만약에 VIP를 쓸 수 없는 환경,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VIP를 사용하기가 여의치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간단하게 만약에 WAS라고 하면 WAS JDBC에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 노드가 PG1, PG2, PG3 이렇게 3개의 노드가 있는데 그 중에 프라이머리 쪽으로 보내줘라고 하면 커넥션 스트링에 타겟 서버를 지정해서 프라이머리로 접속하도록 옵션을 주면 프라이머리죠. 리드라이트가 다 가는 쪽으로 접속이 되도록 그렇게 세팅해서 VIP가 없는 환경에선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거는 뭐 이게 꼭 VIP를 대체하는 기술은 아니고요. PG 바운서라는 게 있어요. PG 바운서는 커넥션 풀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 풀을 제공해주는 PG 바운서를 이용하면 DB에 몇천 개의 세션을 다 붙이지 않고도 풀링을 이용해서 PG 바운서가 DB에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은 한 1000개의 세션을 맺고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은 PG 바운서가 없어도 커넥션 풀은 기본적으로 WAS가 제공을 하죠. 근데 WAS가 여러 개를 사용하는 고객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WAS가 각각 올라올 때 한 500개 세션을 같이 그냥 다 접속을 시켜요. 그러면 몇 개가 붙으면 금방 수천 개의 세션이 되거든요. 근데 DB는 사실 특히 포스트그레스의 계열의 DB는 커넥션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메모리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넥션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PG 바운서가 뭐 커넥션을 DB에 100개 정도만 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어플리케이션에 몇천 개가 붙어도 유효한 커넥션은 실제로 DB에서는 100개 정도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커넥션 풀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PG 바운서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PG 바운서를 이런 이유로 사용하고 계신 고객은 페일오버가 될 때 보시는 것처럼 PG 바운서의 프라이머리 IP를 변경하는 스크립트를 하나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 작성한 스크립트를 EFM에 그 옵션에다가 스크립트를 등록해 주시면 페일오버가 발생하고 승격이 될 때 프라이머리가 승격될 때 저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호출해 줍니다. 그러면 호출하는 시점에 EFM이 PG 바운서의 IP를 자기의 IP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승격되고 나서는 항상 자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PG 바운서를 타겟을 자기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인 경우에는 PG 바운서를 바라볼 때 이 앞에서 말씀드릴 때는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PG 바운서에 접속을 할 때 어플리케이션이 붙을 때는 커넥션 스트링에다가 PG 바운서 1, 2 접속하도록 하면 뭐 라운드 로빈이든 해서 계속 PG 바운서에 연결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클라우드에 있는 로드 밸런서를 연결하시면 자연스럽게 얘가 로드 밸런싱을 해서 PG 바운서로 연결을 해주고 PG 바운서는 프라이머리 쪽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모의 내용은 먼저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중지시킵니다. 그냥 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중지시키고 그러면 장애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장애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를 보고 그래서 데모의 내용은 당연하죠. 당연히 장애 조치가 되겠죠. 근데 제가 얼만큼 편리하게 페이브로가 되고 이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보여드리는 데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 조치를 확인하면 기존의 프라이머리가 레플리카로 다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연결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다시 페일백해서 처음에 프라이머리 1번 노드 보통 고객은 사실 1번, 2번, 3번 있으면 1번, 2번, 3번 어디가 프라이머리가 돼도 스펙이 보통 동일하게 세팅하는 걸 권장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 있어 상관없는데 고객들 대부분 항상 프라이머리가 1번에 가 있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페일오버가 되고 나면은 항상 나중에 페일백해서 1번 서버로 다시 프라이머리를 옮기세요. 그래서 뭐 그런 시나리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크지는 않아서 제가 폰트를 꽤 키웠어요. 이게 한 20 정도까지 키운 폰트인데 또 더 키우면 이게 잘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프라이머리 왼쪽에 보면 맨 위에 세 줄, 세 대가 서버가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PS에서 프로세스를 알아내요. 그래서 DB 프로세스를 킬합니다. DB 프로세스를 찾아서 킬을 했고 킬을 하자마자 이제 프라이머리가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는 메시지를 뿌립니다. 인지는 했어요. 근데 제가 20초 동안 기다리라고 옵션을 줬어요. 그래서 한 20초 정도를 기다릴 겁니다. 얘가 기다렸다가 이제 얘는 더 이상 가망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실제로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왼쪽에 보시면 11번, 12번, 13번 서버 세 대가 있는데 이 중에 두 번째 있는 12번 서버를 프라이머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VIP에 별표가 된 거 보시면 VIP도 저쪽으로 넘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두 대만 지금 살아있고 1번 서버가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져 있는데 스탠바이를 다시 만들어줘라 라고 커맨드 한 줄을 치면 자동으로 얘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왼쪽에 모니터링 하는 저 좌측 상단에 보시면 스탠바이 11번 서버가 올라온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프로모트에서 다시 스위치 오버를 하면 이제 다시 1번 서버 쪽으로 VIP가 전달되고 1번 서버가 다시 프라이머리로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어서 페트로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페트로니가 정말 저희는 EDB고 EDB의 제품이 EFM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EFM을 권장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페트로니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데 제가 테스트를 해볼수록 페트로니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고객한테는 일단 소개라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요 항목을 만들었는데 요 자료를 만들어 놓고 보면 자동 장애 조치 되죠. EFM도 됐고 자동 복구가 돼요. EFM도 됐잖아요. 근데 뭐가 좋냐면 얘는 기존에 페일오버가 되면 이제 세 대 중에 한 대가 없어지고 두 대로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페트로니는 그걸 감지하면 자기가 자동으로 기존의 프라이머리였던 애를 복구해서 다시 켜줍니다. 그래서 셀프 힐링이라고 해서 이 세 대를 계속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계속 살려내요. 먼저 기본적으로 얘가 죽었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페일오버를 먼저 시도해서 프라이머리 다른 쪽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기존의 프라이머리였던 애를 먼저 그냥 켜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안 켜져요. 그러면
PG 리와인더를 이용해서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PG 리와인더를 이용해서 복구를 시도해요. 그리고 그래도 PG 리와인더 정도로 복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베이스 백업을 자기가 떠다가 다시 켜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 이후에 보면 얘가 저절로 붙어 있네. 그래서 항상 서비스가 세대의 서비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쓰냐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etcd라고 하는 애시드를 처리해주는 애가 리더를 결정해주는 애인데 제가 세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DB 서버 포함해서 각각 페트로니를 포함한 DB 서버 세대가 있어야 되고요. 걔에 접속할 수 있는 리더 쪽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HA 프록시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또 하나가 죽을 수도 있으니 이중화를 하면 또 2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HA를 안 했다면 DB 한 대로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걸 갑자기 8대가 필요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마 고객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만약에 많은 시스템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저 애시드 저 셋 하나가 되게 많은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서비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 세대에 대한 부담은 세대는 스펙이 클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 세대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권장은 아니지만 그냥 이 서버 안에 etcd를 하나씩 넣어서 설치하셔도 되고요. 이 HA 프록시도 이 안에다 넣으면 세대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부하가 큰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죠. 그래서 한번 페트론이 이제 말씀만 드렸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합니다. 그냥 RM 해갖고 RM-RF 해갖고 그냥 DB를 삭제하고 장애 조치가 되는 걸 자동으로 장애 조치되는 걸 보고 그 다음 제가 DB 저절로 만들어서 제가 복구시켜 준다고 말씀드렸죠. 셀프 힐링 되는 거. 그 다음에 포트 500번 포트로 붙으면 읽기 서버 쪽으로 프라이머리 쪽으로 자동으로 연결을 시켜주고요. 5001번 포트로 연결을 하면 읽기 노드 쪽으로 얘가 포워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 DB를 선택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치에서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커맨드를 먼저 쳐서 저희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먼저 창을 하나 띄우고요. 그럼 현재 페트론이 3대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리더는 지금 페트론이 3번이 리더로 돼 있고요.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타임라인이 지금 3번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PG 데이터에 들어가서 PG 데이터 파일을 RM에서 그냥 다 삭제합니다.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LS를 쳤어요. 근데 다시 들어왔어요. 얘가 지금 그 사이에 지금 DB가 너무 조그만 제가 샘플 DB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땡겨 온 거예요. 베이스 백업 떠서. 보시면 저쪽 끝에 보시면 리더가 2번 서버로 리더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3번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 상태를 계속 자동으로 유지해 줍니다. 얘는 그래서 그럼 HA 프록시 서버로 5000번 포트로 접속을 하면 접속이 되냐라고 하면 프라이머리 쪽으로 이제 접속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뭐 명령을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리커버리 상태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얘는 프라이머리로 붙은 거고 5001번 포트로 붙으면 true라고 하니까 자기는 리커버리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GD는 로지컬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로지컬 리플리케이션을 베이스로 만든 EDB에서 공급하는 솔루션 HA 솔루션이고요. 얘가 이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트로니에서 말씀드렸던 장점 중에 etcd가 하는 역할, 리더를 선정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HA 프록시를 통해서 리더 노드 쪽으로 포워딩을 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페트로니가 살리고 죽이고 뭐 하는 그런 역할, 이 3개가 하던 역할을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뭐 이런 애들 중에 요 앞에 이렇게 조금씩 붙어 있는 애들이 있죠. 쟤네들이 그 역할을 그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해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런 구성들은 필요 없이 그냥 설치만 하면 되도록. 그래서 로지컬 리플리케이션 기반의 양방향 복제다. 마스터 서버 쪽 그리고 예전에는 레플리카 쪽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구조가 아니라 세대로만 구성해서 그냥 아까 페트로니가 운영했던 것과 같은 환경으로 서비스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AG를 멀티로 구성해서 각각 리더 노드를 선정해서 액티브 형태로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양방향 복제이기 때문에 서로 생성한 데이터들은 반대쪽으로 전달을 해줘서 마지막에는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할 수 있고 이 모드를 싱크로도 어싱크로도 운영을 하실 수 있으세요. 뒤에 이 PGD에 대한 세션이 있어서 제가 PGD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PGD 이제 6가 출시가 됐는데 최근에 출시가 됐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엔지니어들이 해도 저 한 5분만 더 하면 안 돼요? 네, PGD를 까먹었다. 네, PGD가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됐어요. 그냥 기능이 추가됐는데 제일 추가된 것 중에 기쁜 건 뭐냐면 설치가 엄청 수월해졌어요. 그래갖고 엔지니어들이 설치를 하는데도 한 반나절 걸렸었거든요.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근데 이제는 그냥 명령어 하나만 치면 각각 노드의 세팅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도록 편의성이 굉장히 개선됐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기능은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데이터 레이크를 가지고 계신 고객사는 그냥 현재 사용하고 있는 DB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죠. 그냥 S3 같은 데 접속을 해서 거기에 있는 파켓 데이터 뭐 그 아파치 아이스버그나 혹은 델타 레이크 같은 그런 파일들을 액세스를 해서 직접 읽어서 처리해서 분석하는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른 성능. 예를 들면 뭐 1억 건이 있는 테이블 풀스캔해서 1억 건 요즘 좀 작죠. 한 10억 건? 뭐 100기가? 100기가쯤 되는 파일이 있는데 100기가쯤 있는 파일을 테이블에 넣어놓고 옛날에 RDB에서 썸을 하려고 하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PGD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분석 업무에 사용하면 엄청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만입니다. 바만은 백업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점 복구 되는 거 뭐 당연하죠. 백업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 직전 혹은 뭐 10분 전, 1시간 전 이런 식으로 백업한 데이터를 가지고 복구를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바만 한 대를 세팅하면 여러 시스템들을 여러 클러스터를 한 번에 운영 관리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다 여러 대를 운영하실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럼 여러 대의 시스템,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시작하면 백업 카탈로그가 필요해지는 거죠. 뭐 사람이 다 기억하고 있을 수 없으니 기억할 수 없으니 어떤 시스템의 백업이 어떤 것들이 등록되어져 있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가 복구를 하려고 할 때 이걸로 복구해줘라고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백업이 가능한데 기술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전체 백업을 한번 받아야 되죠. 전체 백업을 받는 건 PG 베이스 백업으로 전체 백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이후의 변경분들을 계속 월 스트리밍을 해서 스트리밍을 계속 받아요. 마치 복제를 하는 것처럼 물리 복제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분을 계속 스트리밍해서 받아냅니다. 근데 증분 백업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월요일 내가 일요일마다 풀 백업을 받아요. 근데 일요일마다 받는데 그 다음 일요일 때까지 월로만 버틸 수는 없어요. 버티셔도 되는데 이제 복구할 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백업을 받고 일요일 날 전체 백업 받으면 월, 화, 수, 목 증분 백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블록 단위의 증분 백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의 하루치 부분은 월
스트리밍을 통해서 백업을 받습니다. 월을 백업 받습니다. 트랜잭션 로그를 백업 받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알싱크 백업이라고 하는 건 전통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백업 받는 방식이잖아요. 비긴 백업, 오라클에서 비긴 백업하고 파일 카피한 다음에 엔드 백업 찍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로그, 리드 로그 떨어진 아카이브를 백업하는 방법. 얘도 동일하게 전체 백업 받으라고 하면 얘가 백업을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증분 단위로 떨어지는 그 트랜잭션 로그를 주기적으로 아카이빙을 해서 백업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받으면 문제가 뭐냐면 그 파일 하나가 다 찰 때까지 백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카이브 파일 하나만큼의 갭이 생겨서 복구를 할 때 극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만큼의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섞어서 전체 백업은 알싱크 통해서 그냥 카피해서 백업을 받고 증분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리밍을 해서 받는 방법으로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알싱크이기 때문에 증분 백업도 가능합니다. 변경된 데이터 파일들만 카피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스트리밍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커넥션 보이시는 건 관리 목적으로 밤 안에서 PC 쪽으로 하나가 커넥션이 생기고요. 그 다음 스트리밍 백업을 둘 다 하는데, 스트리밍 백업을 할 때 PC 베이스 백업을 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커넥션 하나, 그 다음 월 스트리밍을 해서 PG 리시버라는 프로세스가 뜨는데 제가 스트리밍을 계속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알싱크 백업은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기 위한 커넥션 하나, 그 다음 알싱크를 해서 백업할 수 있는, 이거 그냥 OS에 연결해서 카피해 오는 거예요, 파일을. 그 다음에 아카이브는 PG 쪽에서 아카이브가 차게 되면 월을 저쪽으로, 리모트 쪽으로 백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밤안 데모를 보고 제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죠. 당연히 이것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떻게 커맨드를 몇 줄만 치면 간단하게 백업이 된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전체 백업을 수행합니다. 전체 백업을 그냥 2번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분 백업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프라이머리 쪽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고 다시 복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밤안 백업 한 다음에 이름을 데모 백업 1 이렇게 주면 백업 셋이 하나 떨어져요. 데모 백업 2 해서 하면 백업이, 제가 풀 백업을 2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시면 다시 그 백업 받은 내용을 조회를 해보면 백업 리스트를 확인하는데 위에 보시는 것처럼 2줄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29.7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풀 백업 받은 게 27메가짜리가 2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인크리멘탈 백업을 받아보겠습니다. 근데 인크리멘탈 백업은 어떻게 받냐면 앞에 데모 백업 2번에 이어서 증분 백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해보면 3줄이 됐죠. 증분 백업 받은 것까지. 그래서 얘는 29메가였는데 증분 백업은 사이즈가 증분이기 때문에 4메가로 줄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데이터를, DB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디렉토리를 이동해서 데이터 디렉토리를 그냥 삭제하고, 당연히 삭제가 됐으니까 PSQL 접속 안 될 거고요.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아직 프로세스가 떠 있어요. 다시 조회를 해보면 이제 프로세스가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다 삭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커맨드를 쳐서 밤안 서버 쪽에서 리스토어를 해달라고, 그럼 이제 LS에 보면 이제 이쪽에는 DB가 없는 거를 확인을 하셨고, 저쪽에서 밤안 서버 쪽에서 이쪽 서버에다가 백업을 복구해줘라고 하면 커맨드를 밤안 리스토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름은 내가 받았던 인크리멘탈 백업 했던 대로, 그래서 저 아이디를 이름을 넣어주면
주기까지 얘가 복구를 해줍니다. 이건 시점 복구가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얘가 리모트에서 이쪽에다 밀어 넣어줍니다. 백업이 다 되고 나면, 리스토어가 되고 나면 이쪽에 데이터가, LS에 보면 데이터라는 디렉토리가 생겼고, DB를 스타트하면 스타트 됐고, PSQL에서 접속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다시 접속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관리도 훨씬 더 수월하게 백업 리스토어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드파티 솔루션 쓰지 않고도 네이티브하게 제공되는 백업 솔루션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스트그레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